어느 날 젊은 직장인 민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꼈다. 그동안 바쁜 업무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이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민수는 점점 더 증상이 심각해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은 점점 더 빠지는 것 같았다. 또한 작은 상처가 나면 쉽게 낫지 않고 자주 감기에 걸리곤 했다. 한 번은 업무 중 갑자기 어지러움에 사로잡혀 앉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더 이상 증상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민수는 친구이자 영양사인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개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진의 도움으로 민수는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오랜 피로와 근육 약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은 아연 부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진은 민수에게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녹색 채소 스무디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점심과 저녁 식사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그리고 고단백 식품을 포함보기로 했다. 또한 햇빛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생성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비타민 보충제를 권장했다. 민수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과 묵은 고기를 종종 섭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다. 민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수진과 함께 산책을 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렸다. 몇 주 후 민수는 점점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집중력도 돌아왔다. 피부가 건강해 보여 자신감이 생겼고 어지러움도 사라졌다. 민수는 단순히 증상을 해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민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영양의 중요성을 삶의 큰 교훈으로 삼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파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민수는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날의 아침,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나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지만 문득 따스한 햇빛을 그리워하게 됐다. 그러다 문득 비타민 D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우리 몸이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태양의 선물 말이다. 비타민 D는 그 어느 영양소보다도 독특하다. 이는 흔히 햇볕 비타민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 피부가 태양의 자외선을 받으면 이 비타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실내 생활로 인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비타민 D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떠오른 방법은 음식이었다. 사람들은 특히 매일 식탁에서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곤 한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들이 있다. 이 외에도 간이나 계란 노른자 역시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이다. 그러나 음식만으로 필요한 양의 비타민 D를 모두 보충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 보충제다.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보충제는 특히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는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그렇다고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연스러움과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야외에 나가 햇빛을 받는 것이 좋다.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베란다에서의 햇볕 받기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보자. 아침 햇살 아래 커피를 마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일 테다. 내가 생각하는 비타민 D 섭취의 가장 큰 매력은 작은 변화가 생활의 여러 영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리적 안정과 여러 대사 과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니, 이는 실로 우리가 바쁘고 지치는 삶 속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오늘도 비가 내리는 이 순간
나는 내일 맑은 하늘을 기대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짐해 본다. 아니, 비타민 D가 아니라 햇빛이 준 선물로 건강한 삶을 구축한다는 다짐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때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으로 하루를 채우며 살던 나는 어느 순간 건강에 대한 심각한 신호를 받게 되었다. 만성 피로, 소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체중 증가까지.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이젠 바꿔야겠다 는 다짐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그렇게 내가 눈을 돌린 것은 클린 이팅이라는 새로운 식습관이었다. 클린 이팅의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깨끗한 식사이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 유기농 농산물을 통해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돌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까다롭고 복잡해 보였지만 점차 신선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이 주는 상쾌함과 에너지가 몸에 스며들고 있었음을 느꼈다. 내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아침 식사였다. 과거에는 늦잠을 잤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로 대충 때울 때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클린 이팅을 시작한 후부터는 오트밀에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얹어 먹기 시작했다. 혼자만의 조용한 아침 시간을 즐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오트밀의 포만감 덕에 오전 내내 에너지가 넘쳤다. 점심에는 그동안 무심히 넘기고 있던 점심 식사 습관을 바꿨다. 사무실 근처의 패스트푸드점 대신 신선한 샐러드를 선택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메뉴에 따라 다양한 드레싱과 치즈, 베이컨이 들어가는 샐러드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드레싱은 적게,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퀴노아, 현미 등의 국물을 추가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완성했다. 저녁은 나만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보기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직접 요리를 하며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다. 유기농 닭 가슴살을 다양한 채소와 함께 구워 먹거나 렌틸콩과 토마토로 만든 수프는 이미 나의 최애 요리가 되었다. 가공식품이 주는 짠맛과 인공적인 식감 대신 신선한 식재료의 참맛을 알게 되니 요리가 더욱 즐거워졌다. 클린 이팅 다이어트를 몇 주간 지속한 나는 신체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피부가 맑아지고 만성 피로가 줄어들며 나의 정신과 육체는 점차 활기를 찾아갔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다. 때때로 외식을 하거나 여행 중에는 전통적인 식사를 즐기지만 요즘은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자연스러워졌다. 친구들에게 내 이러한 변화를 이야기하자 그들도 호기심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작은 클린 이팅 클럽이 생겼고 각자 새로운 레시피와 식재료를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자연 친화적인 다이어트를 선택함으로써 단지 내 몸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클린 이팅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나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을 매일 느끼고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이에게 변화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황 박사라는 건강 전문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왔는데 특히 당뇨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많은 열변을 토했다. 그의 강연은 항상 열기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였다. 황 박사는 이야기의 시작을 혈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혈당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 또 얼마나 이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보여주죠. 이제 청중들은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황 박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대의 전설을 끌어왔다. 옛날 옛적에 포도당의 숲이란 곳이 있었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건강하게 살았죠. 그러나 어느 날 고대 마법사 중 하나가 그곳에 감미로운 과자를 잔뜩 선물했답니다. 주민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단 것을 실컷 먹고 나서 병들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우리는 포도당의 숲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고 그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님들부터 젊은 청년들까지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황 박사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자가 혈당 관리법으로 이어졌다.
먼저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최소 30분씩 걷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춰줍니다. 그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현대 기술을 이용한 자가혈당 측정법도 소개했다. 요즘은 손만이 가던 자가혈당 측정 방법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식단과 운동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방향 제시로 인해 매우 흥미로워했다. 황 박사는 마지막으로 진심이 담긴 조언을 덧붙였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 후 황 박사의 강연은 많은 주민들에게 깨어있는 자세를 부여했고 그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하나씩 그의 조언을 적용하며 함께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갔다. 그의 항로는 늘 열려 있었고 누구든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자 할 때 그를 찾아갔다. 이렇게 해서 황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현실에서 마을을 바꾼 혁명이 되었다.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차츰 그의 마을 전에서는 필수적인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누렸다. 이렇듯 황 박사의 헌신은 당뇨 예방과 자가 혈당 관리에 있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